이 하락하는 이 시기 이때 조심하자는 거예요. 좀 하락할 때 좀 들고 있지 말라고. 좀 그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고. 안녕하세요. 부산 포세이돈입니다. 오늘은 금은 안전하지 않다. 하부 그 금의 마지막 조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금을 싫어하고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앞에 거는 금에 대한 시각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할 내용은 안전자산인가? 네, 안전자산입니다. 끝. 이때까지 왜 안전자산 아니라 했는데 어그로 끌려고 그랬어요. 어그로. 왜? 조금 한 분이라도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금에 엄청 잘 알고 그런 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09년부터 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분석을 했거든. 그 당시에는 금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KRX 이런 거 있지도 않았고요. 실물을 사면은 그 당시에는 그때 막 세금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15.4%를 냈었어요. 지금 10%잖아요. 그죠? 뭐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금을 투자를 해봤고 소량이 저는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해봤는데 2011년쯤 와가지고 폭락을 한 거예요. 반토막이 났어요. 금이 반토막이 난다. 다 안전자산이라 했잖아요. 나는 뭐야 이거. 어떤 친구는 3일 전에 들어왔나? 폭락하기 전에. 그러고 나는데 정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와 정말 좀 운도 없죠. 그런데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무조건 오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좀 꼭 안내드리고 싶었어요. 안전자산이면서 투자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토막도 난다. 그때 좀 들고 있지 마라. 그 말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고 모든 자산은 높게 오르면 높게 오른 만큼 큰 하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조금 드릴 얘기는 금과 은. 저는 투자, 매수, 매도 이런 거 절대 추천하진 않습니다. 좀 하락할 때 좀 들고 있지 말라고. 좀 그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 상품이 그러하듯 금도 경기 사이클을 탄다는 거예요. 다른 경제 사이클이 아니고 금만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금도 높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는데 웃긴 거는 투자와 전문가들은 당신보다 먼저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14년 이전에 들어오신 분 계시면 2014년이라도 좋아요. 계시면 그분도 이제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봐요. 그런 분들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지금 들어오셨다면.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든지 팔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당장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짧고 강하게 높이 상승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슈퍼 버블각 이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이 하락하는 이 시기 이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의 폭 또한 상승 사이클이 기간만큼이나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 막 물리가 있지. 네, 물려가지고 그 조정했던 금 사이클이 뭐 그 10년 15년 동안 계속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속 탈까요? 보유 목적이면 상관없어요. 10년 15년 이상이면 이 금은이라는 건 뭐 3,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니라면 3,000년 5,000년 만에 그게 깨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그럴 확률은 적잖아요. 장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투자해야 되고 돈을 빼야 되는 돈이라면 버블 붕괴실 때 제발 들고 있지 마시라. 이 얘기를 유튜브에 글로 적어 놓을까 하다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좀 더 어그로 끌려고. 조금 한 분이라도 더 읽으라고. 그래서 나한테 더 욕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그걸 보셨으면 보고 난 뒤에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명한 사람 워런 버핏은 금은 뭐 이자도 주지 않는 거 사주도 말라. 어쨌든 간에 워런 버핏도 은에 투자를 하셨어요. 실물을. 그래서 금, 은은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이 워런 버핏이 투자 3원칙이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절대 돈을 잃지 마라. 2원칙, 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둘 다 돈을 절대 잃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원칙, 빚을 지지 마라. 대출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거의 주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때 반토막이 나고 난 뒤에 큰 자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질 수 있는 자산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것을 갖다가 그러고 난 뒤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제가 먼저 공부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락장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승장과 하락장 중에 무엇을 먼저 공부하실래요? 저는 무조건 하락장 먼저 공부하면 어떨까요? 하고 추천해요. 다시 말하면 버블 붕괴가 됐던 그러한 신호들, 지표들, 많은 자산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징을 찾고 그 변동 이유와 패턴 시기 특징 사이클 하락하는 그 신호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립해 놓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잃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버블 붕괴에 대해서 책도 있고 하거든요. 저도 책이나 뭐 보고서나 뭐 아니면 그 당시는 2009년 11년 이런 당시에는 그때는 유튜브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좋은 자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페 같은데 막 가입하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키보드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 또한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립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하락장입니다. 이거는 이것이 꼭 맞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럼 금이 하락장을 먼저 제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자, 금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에 상승각이 막 갑자기 맺히었는 바로 슈퍼 버블이 있어요. 슈퍼 버블. 앞에 1, 2, 3부까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슈퍼 사이클에서 슈퍼 버블이 생기는데 이 사이클 5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시기가 2011년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얼마나 짧아요. 1, 2 달이에요. 이때가 제일 먹을 게 많은데 이때 만약에 못 판다면 그냥 폭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상승 사이클의 5파에서 슈퍼볼이 발생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이 다행히 이 앞에서는 3, 4개월 전에 먼저 폭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을 분석한 분이라면 이거 금도 위험할 수 있겠는데 하셨을 건데 저는 그때 언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앞에 사이클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또 무조건 그렇다는 아닌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투자가 언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 많거든요. 언값이 훨씬 더 폭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깔아앉는 것도 먼저 깔아앉아요. 다음 사이클에서도 금보다 언이 먼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그널 또한 본인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지표, 뭐 여러 가지 버블 붕괴 지표 책들도 아마 붕괴와 관련된 책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공부해보시고 자기만의 시그널 신호를 갖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슈퍼버블에서 만약에 쌍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쌍고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레이달리오가 말하는 버블 붕괴하는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LF 파동 5파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3파가 나타나는 이것이 어떤 큰 시총이 큰 녀석들한테는 자주 일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요 버블이 엄청 높게 올라가죠. 요 버블이. 그래서 이때 한 번만에 올라가기도 하고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기도 하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역사상. 만약에 이때를 놓쳐가지고 쭉 하락하고 있다면 요것이 만약 이때도 못 팔았다. 근데 다시 올라가 주네. 근데 쌍봉을 만들었다. 이때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렇게 내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2011년에 요게 전고점이었는데 이 전고점 하고 여기에서 2019년이 왔는데 많은 분들에게 여기에서 전고점 1900이 오면 무조건 나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분명히 세력은 빼고 올린다. 그랬는데 아니 1900에서 그대로 올려버렸어요. 와, 이 고점에서 올린다? 이게 뭐지? 저는 2009년부터 공부를 했었고 2014년에 조금 정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이클의 특징을 보고는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1900에서는 무조건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하고 이득 취하기 위해서 다시 올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파동들이나 분석들이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10% 더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빼더라고요. 이러한 페인트 기법들이 있으니까 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 팔면 좋고 이때 만약 못 팔았다 그럼 쌍고점에 팔면 좋고 만약 팔았다 이때 팔았다 근데 여기서 다시 올린다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 10%를 돌파하는지를 보고 10% 돌파했으면 조금 안전할 거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내려오면 이때 진짜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물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10% 그다음에 수수료가 5%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부가가치세 10%는 앞에 붙이는 거고 뭐 수수료는 또 매도할 때나 뭐 딴 데 생길 수가 있어서 딱 금액이 같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처음에 살 때 오르기 전에 가격이겠죠. 어쨌든 간에 편하게 15%라고 할게요. 이 15%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계속 사고 판다? 만약에 팔았다 15% 나가잖아요. 다시 산다? 또 15% 나가는 거예요. 15%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30% 이상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금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얘는 자기가 마지막에 내가 이때는 팔아야 되겠어 할 때 그때 마지막에 파는 거예요. 그 다음 KRX 현물금은 반복 매매가 가능하겠죠. 부가가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근데 그래도 약 0.3% 발생합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낮은 거래가 있다면 이것도 더하면 또 수수료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금은 막 사고 팔고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금이나 나스닥 같이 시총이 큰 자산은 제법 분명한 1, 2, 3, 4, 5파가 오는 엘리엇 파동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 코거리, 뭐 기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이 막 정확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까지 오르고 얼마까지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코거리, 기거리가.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분명하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5파가 나타나는 경우가
경우가 많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현하고 난 뒤에 만약 분석이 된다면 오파에서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파에서 슈퍼볼이 없다면은 이게 짧게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엘리엇 파동이 이어지면서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 파동에서는 오파에서 거의 슈퍼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 앞에서 한번 엘리엇 파동의 상승이 있었고 두 번째 엘리엇 파동까지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오파에서 슈퍼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물론 뭐 좀 더 있지만, 그리고 금의 장점. 그럼 니는 이때까지 금 안전하지 않다 했잖아. 저는 안전자산으로 금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망구 제 생각입니다. 방구석 유튜버의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사실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제가 금을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엔 그렇다라는 거고요. 금은 가치가 있다. 이것은 불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 후에도 반토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10분의 1토막도 한번 맞아봤거든요. 뭐 그 이상. 금은 또는 부동산은 이런 실물 가치고 시총이 아주 큰 이런 것들은 폭락을 하더라도 많이 폭락하는 게 반토막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산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회복하고 난 뒤에는 우상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3,000년, 5,000년 동안 역사 속의 화폐거든요. 그래서 희소하고 안정적인 원소로서 이것이 색깔도 변하지 않고 이게 만들기도 힘들고 저장에도 유리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가치저장이 유리한 것은 뭐 지금 금한 1kg 하나가 1억 한 7천 정도 하나요? 1kg면 여러분 휴대폰 정도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보관하기 좋아요. 이게 1억 7천이라는데 이거 몇 개만 들고 있으면 화폐를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자산이 유리한 이유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저장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절세에도 유리하다. 여기 세금이 15% 정도 지금 나간다고 볼게요. 10%는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이잖아요. 만약 이거는 지금 우상향한다고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니까 처음 가격,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가격, 이때의 10%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오르고 난 뒤에 돈을 내는 게 없다고요. 얼마나 좋은 자산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지고 뭐 2년 3년 안에 만약에 판다, 원래 법대로 하면 55%에서 57%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일가 위주택에 7%가 붙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에 비하면 훨씬 작지 않나요? 그래서 절세에도 저는 유리하다고. 물론 누구에게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애매함이 있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 말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만약에 제네시스가 있다, 1억에 했다. 근데 얘가 나중에 10년이 지났다. 5억을 하네. 그러면 1억을 5배나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은 이때도 한 개만 들고 가도 이게 5억이 된다는 거죠. 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얘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상향한다는 게 이러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자산이지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이러한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은행의 준비금이죠. 바젤이라는 세계 은행들의 약속이죠. 금융 위기죠. 오고 난 뒤에 은행의 부실과 은행의 해이함에서 온 혼란이었죠. 그것 때문에 붕괴가 일어났었고, 여기를 막자는 의미에서 전 세계가 약속을 한 거죠. 이런 것은 안정장치로 만들자는 건데, 이 바젤 썰이 이런 말 들어봤을 건데요. 이때 세계 은행의 준비금으로 달러와 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죠. 이것만 해도 금은 전 세계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자산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탈달러 움직임이 지금 있죠. 트럼프 정부 이후에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분업이 되지 않고 있죠. 자기 나라에서 만든다 이런 관세, 세계 협력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죠. 그러면서 달러의 움직임들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브릭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죠. 그리고 미국 국채를 갖다가 매도하다든지 가장 많이 매입을 했던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벌써 캐나다하고 사이 안 좋죠. 다음에 국채 또 발행을 해야 될 건데 이 국채를 갖다가 지금 현재도 잘 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구입해주는 그런 형태로 최근에는 갔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그러면 금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에도 문제가 생길 것, 그리고 미국의 위상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자산이 달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폭락 전에 나타났던 이 지표가 있잖아요. 은은 투자 자산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금과 같이 가지만 투자 자산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오르고 먼저 하락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요게 선행지표로 너무 고맙잖아요. 은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맞아야 되는데, 금은 어느 정도 신호가 있으니까 미리 좀 조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슈퍼버블에서도 쌍고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금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자산은 쌍고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팔 때 최고점에서 큰 부자들이 팔지 못하는 경우에 여기서 내려올 때 다시 팔고 다시 올리고 다시 자기들은 또 팔고 그리고 내리더라. 자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쌍고점이 오는 버블 붕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시총이 큰 자산들이 좀 많다든지, 그렇다면은 금도 또한 또 쌍고점이 온다면, 만약에 처음에 못 나왔다면 다음에 나오면, 그리고 만약에 이때 돌파하지 못하면 장기간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파에서 슈퍼 조정이 없다면 짧게 조정받고 두 번째 엘리어 파동 이어지는데, 여기서 조정이 있고 이게 처음에 첫 번째 엘리어 파동이고 두 번째 엘리어 파동이 이때 슈퍼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때 이렇게 오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슈퍼 버블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조정이 온다라는 거죠. 큰 하락 뒤에 조정이 온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때는 들고 있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금은 좀 빨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 혹시나 하도록 할게요. 못다한 이야기는. 그리고 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은의 한 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방구석 유튜브가 그냥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은 금보다 훨씬 높은 상승폭을 보입니다. 골드의 1.5배에서 2배 상승하는데, 실버로 봤을 때 저점보다 5배에서 10배, 20배 오른 적도 있고요. 그 이상 오른 적. 근데 그거는 하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는 절대 나쁩니다. 그런 마인드는 이때 그냥 이만큼에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쟤는 추적인 거래요. 근데 이까지도 올란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것은 1.5배에서 2배가 맞다. 그리고 산업에서 50% 사용되고요. 특히 이제 첨단 산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수요가, 지금도 수요가 많거든요. 태양광, 전기차, 의료, 전기, 전자, 언나노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산업들도 이런 많은 것들에 사용되고, 전도체로서도 가장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금은 너무 비싸서 잘 못 사니까 은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은은 가격이 금에 비해서는 많이 낮기 때문에 거의 90배 정도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폭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이 첨단 산업도 더 많아질 거고, 그렇다면 이거 공급이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금원비가 금에 대한 은에 비해요. 이것이 88.3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 한 개에 은 88개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은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14개, 16개를 바꿔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88개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평균 값으로 잡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5에서 70 정도라고 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서는 지금 90이다. 다시 말하면 은의 가치가 아주 낮아진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하거든요. 100 돌파해버리면 무조건 은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을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100을 넘는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로의 기회일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최고점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1년 4월 25일 이 앞에 사이클에서 아마 49.8달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4년 15년 지나갔는데 아직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이 이 뒤에 최고점이거든요. 34.6달러예요 그렇다면은 은이 많이 저평가된, 물론 요거 자체가 많이 튀었기, 은은 많이 튀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아직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은 낮은 점이다,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은이 폭락할 때 또한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폭락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버의 시총이, 자료는 여기에서 들고 왔거든요.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자금 유입이 꽤 들어올 수 있고 더 많이 펌핑 효과가, 다시 말하면 10배로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고 강하게 슈퍼볼이 등하고 폭락합니다. 17.8달러에서 49.8달러로 경험이 있고요. 이게 지금 금보다는 더 먼저 왔죠. 이때가 슈퍼버블이었는데 이 슈퍼버블보다 더 앞으로 되돌렸어요. 13.7달러까지. 만약 은 들고 있으신 분은 얼마 속상했겠어요. 만약 이때 사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15년에 있었고 계속 깁니다. 계속 기는데 20달러 근처도 계속 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것이 또 오르지도 못하죠. 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올라가 주는 반면에 은은 계속 이 가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은은 하락 시그널을 착안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은은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은 올해는 은의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나올 때 못 나오면 골치 아프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길게 금, 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절대 매수 매도 추천드리는 방송은 아니고 금과 은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금과 은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을 먼저 공부하시라,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